안녕. 초등필독 인성인문학 소통 넬슨 만델라 인종차별의 벽을 부순 대통령 인문학 맛보기 넬슨 만델라 1918년부터 201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화해와 용서 소통의 상징 넬슨 만델라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에요. 남아프리카 백인 정권의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냈지요. 감옥에서 나온 후에는 백인 정치인 데 클레르크와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어요. 만델라는 인종차별의 벽을 허물어뜨린 화해와 용서와 소통의 상징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어요. 인문학 인물탐구 1. 인종차별의 벽에 맞서다. 만델라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 만델라에게 아프리카 민담을 들려주고는 했어요. 늙고 병든 여인이 어떤 여행자에게 도움을 청했단다. 하지만 여행자는 눈곱이 덕지덕지 낀 늙은 여인의 눈길을 피해버렸지. 그 여인은 다른 여행자에게 자신의 눈곱을 닦아달라고 부탁했어. 그러자 그 여행자는 늙은 여인의 눈곱을 닦아주었단다. 그 순간 그 여인의 추한 모습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젊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했지.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해서 부자가 되었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단다. 여행자, 나그네 여, 단일행, 사람자, 여행을 다니는 사람, 결혼, 맺을 결, 혼인할 혼,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면 언젠가 그 보답이 돌아온다는 어머니의 이야기는 어린 만델라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만델라는 1918년 남아프리카 연방 트란스케이 움타타에 있는 템부족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만델라의 아버지 가들라는 원래 템부족 족장이었는데 안 좋은 일에 말려들어 용긴타바 족장에게 자리를 물려주었어요. 그 후에는 용긴타바 족장의 조언자 역할을 했어요. 조언자, 도울조, 말씀원, 사람자, 말로 거들거나 깨우쳐 줘서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 또 문제가 생겼어요. 마을의 어떤 흑인이 아버지를 백인 치안 판사에게 고발하는 부당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강직한 만델라의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치안 판사는 당장 그를 소환했어요. 소환, 불을 환. 법원에서 피고인이나 증인 등을 법정으로 오라고 명령하는 일. 그러자 만델라의 아버지가 그 명령을 거부했어요. 나는 절대 안 간다.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에 화가 난 치안 판사는 아버지의 재산과 지위를 모두 빼앗고 가족과 함께 마을에서 추방했어요. 이 사건으로 병이 난 아버지는 얼마 후 세상을 뜨고 어린 만델라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죽음으로 만델라는 한동안 방황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버지의 도움으로 족장이 된 용긴타바 족장이 만델라를 양자로 삼고 도움을 주었어요. 양자, 길을 양, 아들을 자, 입양에 의해 자식의 자격을 얻은 사람. 용긴타바 족장은 흑인과 백인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족장이 주관하는 마을회의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고 족장을 비판할 수도 있었어요. 족장은 누가 자신을 욕해도 귀를 기울일 뿐 변명을 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다 회의가 끝날 무렵이면 지금껏 나온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합의, 합할합, 뜻의, 서로 의견이 일치함. 용긴타바 족장은 만델라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어요. 지도자의 역할은 마치 목동처럼 양들이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란다. 만델라는 족장을 통해 참된 리더십과 사람끼리 지혜롭게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만델라는 용긴타바 족장의 도움으로 정식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영국 사람이 세운 학교에 다니게 된 것이지요. 영국, 꽃뿌리 영, 나라국, 유럽의 서부 대서양 가운데에 있는 섬나라, 학교, 배울 학교교,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 당시 남아프리카 연방의 흑인 학생들은 철저하게 영국을 모델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흑인 학생들은 영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교육을 위해 애쓰는 것을 무척 고맙게 생각했지요. 가장 좋은 것은 영국의 사상이고 가장 좋은 정부는 영국의 정부이며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신사는 영국 남자뿐이다. 학교에서는 항상 이렇게 가르쳤어요. 만델라도 그 말을 크게 의심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받은 영국식 교육이 항상 옳다고 생각했고 영국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또 영국 문화와 제도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만델라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유명한 코사인 시인이 학교를 방문했어요. 방문, 찾을 방, 물을 문, 어떤 곳을 찾아감. 시인은 표범 가죽을 걸치고 창을 든 전통 의상 차림으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시인이 창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렸어요. 그 바람에 천장 커튼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어요. 그 순간 시인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 창은 아프리카의 역사에서 영광된 것, 참된 것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커튼 줄은 정교하고 아주 잘 만들어졌지만 차갑고 혼이 깃들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문화를 아끼지 않는 백인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문화, 글월문, 될화, 인간들이 이룩해 놓은 가치 있는 삶의 양식. 만델라는 백인 교장과 백인 선생들 앞에서 당당하게 연설하는 시인의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백인이 아니라 아프리카인이라는 인식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어요.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연방에서 가장 훌륭한 흑인 대학인 포트에어 대학에 입학했어요. 입학, 들립, 배울 학교에 들어감. 1년 후 선배들의 졸업식 때 유명한 정치가인 얀 수메츠가 연사로 나왔어요. 세계적인 지도자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만델라는 흥분했어요. 스메츠는 이렇게 말했어요. 남아프리카 사람들은 영국을 지지해야 합니다. 우리 영국은 남아프리카와 똑같은 가치를 추구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열렬히 환호했어요. 하지만 만델라의 친구 가운데 한 학생이 그가 인종차별주의자라며 비판했어요. 학생, 배울 날생,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 스매추는 우리를 검은 영국인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영국인은 우리를 교육시켜주는 척하면서 오히려 억압하고 있다고. 만델라는 친구의 말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만델라는 무조건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라는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대학 2학년 때 만델라는 학생회 운동을 하다가 학교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퇴학당할 처지에 놓이고 말았어요. 퇴학, 물러날 퇴, 배울 학생이 다니던 학교를 더 이상 못 다니게 됨. 만델라는 괴로운 마음에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요.
용긴타바 족장의 친아들인 저스티스가 만델라를 반겨주었어요. 둘은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였어요. 하루는 용긴타바가 저스티스와 만델라를 함께 불렀어요. 그곳에는 어떤 예쁜 처녀도 와 있었어요. 처녀, 고처, 여자녀, 결혼하지 않은 성년 여자. 용긴타바 족장이 만델라와 처녀를 보며 말했어요. 난 너희 둘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만델라와 저스티스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처녀는 저스티스와 사랑하는 사이였기 때문이에요. 이 결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만델라가 반대했지만 족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결국 만델라와 저스티스는 집을 나와 큰 도시인 요하네스버그로 도망쳐 버렸어요. 만델라는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요하네스버그에서 일자리를 찾아 돌아다녔어요. 다행히도 흑인 사업가 월터 시슬로의 도움으로 법률사무소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업가, 일사, 업업, 집가, 사업을 계획하고 경영하는 사람. 그와 동시에 만델라는 공부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리라 마음먹고 법학대학으로 유명한 비트바 테르스란트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 무렵 만델라는 아프리카 민족회의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어요. 친구 가우어는 만델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프리카 민족회의만이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수 있어. 알고 보니 아프리카 민족회의는 백인 정부와 투쟁하며 흑인들의 권리를 찾는 단체였어요. 만델라는 흑인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가우어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자유, 스스로 자, 말미암을 유. 남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민족주의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만델라가 민족주의에 관심을 갖고 있던 그 무렵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리프 지역에서 광산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킨 거예요. 파업, 마칠파, 업.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하던 일을 중지함. 7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그 파업은 남아프리카 연방 역사에서 가장 큰 파업이었어요. 형편없는 작업 환경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은 임금을 인상해 줄 것과 거처할 곳을 마련해 달라며 시위를 벌였어요. 우리는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고 싶다. 하지만 백인 정부는 경찰을 동원하여 흑인 노동자들을 잔혹하게 진압했어요. 진압 과정에서 12명의 흑인이 목숨을 잃었고 광산 노조는 해체되고 말았어요. 노조, 일할로, 짤조, 노동 조건을 개선하려고 조직한 노동자 단체. 만델라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만델라는 바로 아프리카 민족회의에 가입했어요. 만델라는 민족회의 청년 동맹의 집행위원이 되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그 무렵 야당인 국민당이 집권당인 통일당을 누르고 선거에서 승리했어요. 그 당시 흑인들은 투표권이 없었고 백인들만 선거를 할 수 있었어요. 선거, 가릴선, 들커, 투표를 하여 공직을 맡을 사람을 뽑는 일. 이전의 통일당은 흑인들을 억압하면서도 달래는 당근과 채찍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새로 집권한 국민당은 백인 우월주의를 주장하며 노골적으로 흑인을 탄압하는 정책을 폈지요. 백인은 아프리카 연방의 영원한 주인으로 남을 것이다. 국민당은 집권하자마자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악명 높은 인종차별 정책을 실행에 옮겼어요. 실행, 열매실, 단일행, 어떤 일을 실제로 함. 그렇잖아도 힘든 흑인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진 거예요. 아프리카 민족회의는 부당한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에 맞서
여러 가지 불복종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만델라는 아프리카 민족회의 청년동맹의 의장이 되었어요. 만델라는 국민당의 인종차별 정책에 반기를 들고 저항하면서 계속 흑인 인권운동을 펼쳐나갔어요. 반기, 돌이킬 반, 기.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행동이나 표시. 마침내 1950년 5월 1일 총파업이 시작되었어요. 파업에 참가하는 사람은 무조건 체포할 것이다. 국민당 정부는 겁을 주며 협박했어요. 하지만 이날 남아프리카 전체 노동자의 3분의 2가 출근하지 않고 함께 파업에 동참했어요. 우리도 노동자들과 함께하자. 만델라와 월터 시슬루도 총파업 집회에 참가했어요. 집회, 모일집, 모일회. 어떤 목적을 위해 여러 사람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 시위대는 질서 정연하게 행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시위대를 포위하더니 진압봉을 휘두르며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요란한 총소리가 탕탕 울려 퍼졌어요. 폭력 시위를 한 것도 아닌데 총을 쏘다니. 이날 18명이 목숨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어요. 총파업 사건으로 국민당 정부는 거센 비판을 받았어요. 하지만 국민당 정부는 공산주의 활동 금지법을 만들어 오히려 더 세게 흑인들을 탄압했어요. 공산주의 활동 금지법은 반정부 단체나 인사들을 공산주의자로 마구 체포하기 위한 나쁜 법이에요. 인사, 사람인, 선비사,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사회적 활동이 많은 사람. 그러자 아프리카 민족회의는 이 금지법을 막기 위해 다시 총궐기 대회를 열었어요. 자유의 날로 이름 붙여진 그날의 총궐기 대회는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할 정도로 매우 규모가 컸어요. 악법을 철폐하라. 악법, 악할 악, 법. 사회에 해독을 끼치는 나쁜 법률. 우리는 결코 인종차별 정책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총궐기 대회 이후 국민당 정부는 흑인들을 탄압하는 또 다른 법을 만들어 오히려 인종차별 정책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아프리카 민족회의는 국민당 정부의 악법에 맞서 절대 폭력은 쓰지 않기로 결의했어요. 폭력, 사나울폭, 힘력, 남을 사납게 제압할 때 쓰는 힘. 그래서 흑인들은 백인 전용 구역에 들어가거나 백인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는 식으로 인종차별법을 어기는 행동을 했어요. 전용, 오로지 쓸 용, 아무나 쓰지 못하고 특정한 사람만 씀. 총궐기 대회를 하던 그날은 만델라도 백인들만 사는 마을에 허가 없이 들어가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었어요. 만델라는 다시 풀려나온 후에도 계속 저항운동을 이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이 만델라가 일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로 들이닥쳤어요. 만델라, 공산주의 활동 금지법을 어긴 죄로 체포하겠다. 만델라를 공산주의자로 몰아 부당하게 체포한 거예요. 그런데 체포된 건 그만이 아니었어요. 1952년 6월부터 12월까지 무려 8,500명이 비폭력 저항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어요. 감옥에서 풀려난 만델라는 얼마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정식으로 변호사가 되었어요. 만델라는 흑인 변호사로는 최초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어요. 그러던 1955년에 아프리카 민족회의는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는 새로운 대응책으로 자유헌장을 발표했어요.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정부만이 피부색이나 종족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아프리카 연방의 국민으로서 형제로서 우리는 엄숙히 자유헌장을 선포하는 바이다. 발표를 들은 흑인들은 열렬히 환호했어요.
자유헌장 만세! 자유헌장 만세! 만세, 일만만, 해세, 경축, 환호 등을 나타내려고 두 손을 들고 외치는 소리. 경찰은 역시 이 집회도 강경하게 진압했어요. 강경, 구들강, 구들경, 굳세게 버티어 굽히지 않음. 너희들은 지금 반역죄를 저질렀다. 경찰의 허락 없이 아무도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 경찰은 결국 만델라를 반역죄 혐의로 체포했어요. 만델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민족회의 지도자 대부분이 체포되었지요. 얼마 후 반역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검사들은 모든 증거와 증인을 조작했어요. 증인, 증거증, 사람인, 법원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자유헌장의 한 부분에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있다고 고발한 사람이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자 아프리카 민족회의 쪽 변호사가 물었어요. 법정, 조정정, 법원이 절차에 따라 송사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곳. 이 부분이 공산주의 사상을 담고 있는 것 맞습니까? 맞소. 그런 걸 쓴 놈은 분명히 철저한 공산주의자요. 그러자 변호사가 그 증인에게 말했어요. 이 부분은 당신이 쓴 글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바로 공산주의자로군요.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알고 보니 문제가 된 그 내용은 증인으로 나온 그 사람이 쓴 글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이 모두 거짓으로 들통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그 후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공산주의자로 몰아 탄압을 가했어요. 그러던 1960년에 요하네스버그 남쪽에 있는 샤프빌 마을에서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어요. 반정부, 돌이킬 반, 정사정, 고울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함. 수천 명의 시위대가 경찰서를 포위하자 겁에 질린 경찰들이 갑자기 탕탕탕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거리는 금세 화약 연기로 가득했고 총에 맞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뒹굴었어요. 이 참극으로 무려 69명이 죽고 4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샤프빌 대학살 사건은 금세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그러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남아프리카를 거세게 비난하며 인종차별 중지를 요구했어요. 미국, 아름다울 미, 나라국, 북아메리카 대륙의 중앙부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공화국. 경찰은 잘못이 없다.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일 뿐이다. 정부는 모든 것을 공산주의자들의 탓으로 돌리려 했어요. 그러자 흑인들은 물론 백인들까지 정부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시위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샤프빌 대학살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시위가 끊이지 않자 국민당 정부는 위기를 느꼈어요. 그러자 정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군대, 군사군, 무리대, 일정한 조직을 갖춘 군인의 집단.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인이 나서서 아무나 쉽게 체포할 수 있게 돼요. 만델라는 다시 체포되어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그와 함께 2,000명의 시위자들도 함께 체포되었어요. 국민당 정부는 계엄령 아래에서 아프리카 민족회의를 아예 불법 단체로 만들어버렸어요. 얼마 후 강대국의 압력으로 계엄령은 해제되었지만 반역죄 재판은 계속되었어요. 민족회의 쪽 변호사가 마지막 변론을 했어요. 변론, 말씀변, 논할론, 사리를 밝혀 옳고 그른 것을 따짐. 자유를 위해 저항운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린 폭력을 사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평화 시위는 반역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재판에서 만델라는 다행히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만델라는 무죄로 석방되었어요. 하지만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불법 단체가 되는 바람에 늘 비밀 경찰에 쫓겨야 했어요. 무죄, 없을무, 허물죄, 법률로 따져보아 죄가 없음. 만델라는 은신처로 몸을 숨긴 채 은밀히 비밀 조직을 만들어 계속 반정부 활동을 했어요. 국민당 정부는 만델라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렸어요. 하지만 만델라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경찰을 농락했어요. 그러자 언론은 소설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그에게 검은 별꽃맞이 꽃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언론, 말씀언, 논알론, 신문, 잡지, 텔레비전 등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그리고 날마다 신문에 크게 실어주었지요. 검은 별맞이 꽃, 수개월째 경찰 추격 따돌리다. 경찰의 포위망을 유유히 따돌린 만델라는 어느새 모든 흑인의 영웅이 되었고 그의 비밀 활동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어요. 샤프빌 대학살 사건이 벌어진 후 영국과 미국은 남아프리카 연방의 아파르트헤이트, 즉 인종차별 정책을 맹렬히 비판했어요. 비판, 비평할 비, 판단할 판,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힘. 그러자 국민당 정부는 영국 연방을 탈퇴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선포해 독립국이 되었어요. 남아프리카 연방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된 거예요. 국민당을 지지하는 백인들이 자신들만의 공화국을 만들어 인종차별 정책을 더욱 강화할 속셈이었지요. 우리도 가만히 있지 말고 끝까지 싸웁시다. 만델라와 아프리카 민족회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포를 막기 위해 무단결근 투쟁을 벌이기로 했어요. 무단결근, 없을무, 끈을 단, 어질어질 결, 부지런할 근, 미리 허락받지 않고 회사에 나오지 않음. 그러자 국민당 정부는 언론을 강하게 통제하고 모든 집회를 금지했어요. 또 경찰이 아무나 체포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 대대적인 탄압에 나섰어요. 결국 무단 결근 투쟁은 실패로 돌아갔고 국민당 정부는 마음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선포했어요. 인문학 인물탐구 2. 저항을 넘어 용서와 화해로. 만델라는 은신처에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어요. 기자, 기록할 기, 사람 자, 취재를 한 후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글을 쓰는 사람. 오늘부터 아프리카 민족회의는 평화적인 시위를 그만둘 것이며 탱크와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평화 시위를 마구 짓밟는 정부에 대해 우리도 폭력을 사용할 것입니다. 만델라는 비폭력 운동을 포기하고 비밀 군사 조직을 만들어 백인 정부에 맞서기로 했어요. 마침내 1961년 6월에 만델라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국민의 창이라는 비밀 부대가 결성되었어요. 창은 흑인들이 백인들의 총과 화약에 맞서 싸우던 옛날 무기를 상징하는 것이었지요. 무기, 호반무, 그릇기, 전쟁에 쓰이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만델라는 백인 정부의 눈을 피해 여러 은신처를 돌아다니며 군사훈련을 했어요. 국민의 창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바로 악랄한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를 없애고 흑인과 백인이 평화롭게 사는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어요. 이 무렵 만델라에게 초대장이 한 장 날아왔어요. 초대장, 불을 초, 기다릴 때, 문서장, 모임에 초대하는 뜻을 적어서 보내는 편지. 에티오피아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단결기구 모임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오, 참 좋은 기회다.
만델라는 참석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이제 막 탄생한 국민의 창 부대에 필요한 자금과 군사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만델라는 비밀 경찰을 따돌리고 모임에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만델라는 다음과 같이 연설했어요. 우리가 국민의 창을 설립한 것은 평화적 투쟁을 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평화적, 평평할 평, 화할 화, 관역적, 일체의 갈등 없이 평온한 것. 모임에 참석한 여러 나라 지도자들은 만델라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후 만델라는 튀니지, 모로코, 알제리, 세네갈 등 아프리카 전역을 돌아다니며 국민의 창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했어요. 1962년 8월 에티오피아에서 군사훈련을 지휘하던 만델라는 급히 국내로 돌아와 달라는 전가를 받았어요. 국내, 나라국, 안내, 나라의 안. 그는 곧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요하네스버그의 은시처로 가는 길에 낯선 차량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잠깐, 당신 이름이 뭐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오. 그가 가짜 이름을 말하자 경찰관이 피식 웃었어요. 아니지, 당신 이름은 넬슨 만델라야. 당신을 체포하겠소. 만델라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요하네스버그의 경찰서 독방에 갇혔어요. 만델라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남아프리카 흑인들은 다들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했어요. 얼마 후 만델라가 감옥으로 호송되는 차에 올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발견하고 이렇게 외쳤어요. 만델라, 힘내세요. 권력은 우리의 것입니다. 권력, 권세권, 힘력,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권리와 힘. 만델라는 수도인 프리토리아로 이송되어 재판이 열릴 때까지 다시 감옥에 갇혔어요. 1963년 10월에 유명한 라보니아 재판이 열렸어요. 이 재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물론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1년 가까이 진행되었어요. 이 재판 과정에서 만델라는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연설을 했어요. 나는 백인들의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나는 이 목적, 즉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내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설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백인 재판관들은 바짝 긴장했어요. 만델라를 계속 두면 골치 아파지겠어. 결국 만델라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이목, 귀이, 눈목, 남들의 주의나 관심을 이르는 말, 종신형, 마칠총, 몸신, 형벌형, 평생 동안 감옥에 가두어두는 형벌. 만델라는 누구도 살아나올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로벤섬 감옥에 수감되었어요. 수감, 거둘수, 볼감, 사람을 구치소나 감옥에 가둠. 백인 정부는 세상이 그를 완전히 잊어버리도록 모든 언론의 접근을 막았어요. 면회와 편지는 6개월에 단 한 번만 허용되었어요. 또 간수들은 흑인을 어린아이 취급하면서 무조건 반바지를 입어야 한다고 명령했어요. 만델라는 불평등한 처사라며 이를 거부했어요. 흑인 재소자들도 다른 재소자들과 똑같이 긴 바지를 입을 권리가 있어. 재소자, 있을 재, 바소, 사람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하지만 그는 간수들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독방에 수감되어 더욱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어요. 만델라는 훗날 그때의 힘든 상황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따금 정신을 차려보면 나도 모르게 바퀴벌레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감옥에서
만델라는 죄수번호 46664로 불렸어요. 1964년에 466번째로 수감된 죄수라는 뜻이었지요. 만델라가 로벤 섬에 갇혀 있던 1976년에 흑인 거주 지역인 소웨토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학교 수업을 백인들의 언어로만 진행하려는 정부의 새 교육 정책에 맞서 흑인 학생들이 시위에 나선 거예요. 시위가 점점 거세지자 경찰은 흑인 학생들을 향해 갑자기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은 이 사실을 널리 알리며 백인 정부의 가혹한 탄압을 세상에 고발했어요. 그날 증언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학생들이 든 건 플랜카드였어요. 총이 아니었죠. 그러나 경찰은 닥치는 대로 총을 쏘았어요. 첫 총성은 학생들이 돌을 던지기 전에 들렸어요. 총성, 총총, 소리성, 총을 쏠 때 나는 소리. 이날 무자비한 발포로 150여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발포, 필발, 대포포, 총이나 대포를 쏨. 희생자는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었지요. 곧바로 전 세계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빗발쳤어요. 그러자 결국 백인 정부는 새 교육 정책을 철회했어요. 1979년 만델라는 감옥 안에서 인도에서 주는 네루 인권상을 받았어요. 그러자 아프리카 민족회의는 만델라의 석방을 요구하는 프리 만델라 운동에 나섰어요. 만델라는 이제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상징이다. 프리 만델라 운동은 여러 국가의 지지를 받으며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갔어요. 국가, 나라국, 집가, 일정한 영토 안의 국민과 주권 등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 만델라를 석방하라! 만델라에게 자유를! 이제 만델라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죄수가 되었어요. 그러자 백인 정부는 로벤 섬에 비해 시설이 훨씬 좋은 폴스모어 감옥으로 만델라를 옮겼어요. 시설, 베풀시, 베풀설, 도구, 기계, 장치 따위를 베풀어 설비함. 프리만델라 운동을 잠재우려는 속셈이었지요. 하지만 그 후에도 만델라의 인기는 점점 더 높아졌고 프리만델라 운동도 더욱 거세졌어요. 프리만델라 운동으로 상황이 불리해진 백인 정부는 다시 심하게 탄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학생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시민단체들도 힘을 합쳐 시위에 나섰어요. 시민, 저자시, 백성민, 행정구역으로 나눈 어떤 시에 사는 사람. 우리가 만델라를 돕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저들에게 보여줘야 해요. 만델라는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밖에 있는 동지들을 이용하여 흑인 인권운동을 이끌었어요. 그러자 백인 정부는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대를 동원하여 흑인들을 닥치는 대로 진압했어요. 하지만 백인 정부의 탄압이 심해질수록 흑인들의 저항도 더욱 거세졌어요. 그 무렵 만델라는 백인 정부와 협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있었어요. 협상, 화합할 협, 장사상. 어떤 목적에 맞는 결정을 하기 위해 서로 의논함. 이대로 가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폭력으로 망하거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거야. 한편 흑인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백인 정부에 대한 국제적인 항의와 비난은 더욱 거세졌어요. 남아프리카 정부는 흑인들의 인권을 존중하라. 당장 탄압을 멈추지 않으면 외교를 단절하고 모든 무역을 중단하겠다. 외교, 바깥외, 사교일교, 다른 나라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관계를 맺는 일. 미국과 여러 국가들은 힘을 합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었어요. 만델라는 백인 정부가 공경에 처한 지금이 바로 가장 협상하기 좋은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껏 탄압을 당해왔던 동료들은 협상에 반대했어요. 그들은 협상 대신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하지만 만델라는 폭력과 갈등이 아닌 소통과 화합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화합, 화할화, 합할합, 화목하게 어울림. 그는 계속 동료들을 설득했어요. 나는 여기 감옥에서 이미 백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평화적인 민주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동료들도 조금씩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만델라는 백인 정부의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제안, 끌채, 책상 안, 어떤 것을 의견으로 내놓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벼랑 끝에 몰린 백인 정부는 만델라의 협상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초기에는 협상의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합리적인 성품의 클레르크가 새 대통령이 되면서 상황이 크게 변했어요. 두 사람이 만나 드디어 대화를 나누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평화와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만델라의 말에 클레르크 대통령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은 협상을 통해 소통하면서 악명 높은 아파르트헤이트의 장벽을 하나하나 없애버렸어요. 악명, 악할 악, 이름명, 악하다는 소문이나 평판. 감옥의 정치범들을 조건 없이 풀어주었고 흑인 인권 운동가들에 대한 탄압도 중지했어요. 그러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화합을 원하는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노력에 뜨거운 갈채를 보냈어요. 1990년 2월 11일, 드디어 만델라가 석방되었어요. 무려 27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끝내고 자유의 몸으로 세상을 향해 걸어 나온 거예요. 자유, 스스로 말미암을 유. 남의 구속에 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흥분한 군중들이 만델라의 첫 연설을 듣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저는 여기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선지자가 아닌 여러분의 충실한 하인으로 말입니다. 군중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졌어요. 자유를 얻은 만델라는 그날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가야 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어요. 백인 정부와 협력하여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 모든 인종이 참여하는 선거를 논의했지요. 헌법, 법헌, 법법, 국가 통치 체제의 기본 원칙을 정해놓은 법. 마침내 오랜 논의 끝에 누구나 한 표씩 투표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어요. 이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을 없애고 평화를 정착시킨 공로로 만델라는 클레르크와 함께 세계 최고 권위의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1994년 4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로 흑인이 참여하는 역사적인 총투표가 실시되었어요. 만델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투표를 했어요. 투표, 던질 표표, 정해진 용지에 자기 의사 표현을 적어 함에 넣는 일. 드디어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게 되었다. 그날은 나라 전체가 온통 축제 분위기였어요. 선거 결과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어요. 만델라는 연단에 올라 열광하는 국민들 앞에서 당당히 취임 연설을 했어요. 이토록 아름다운 땅에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는 일은 절대로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에 오른 만델라는 정치적 보복 대신 흑인과 백인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온 힘을 쏟았어요. 보복, 갚을 보, 회복할 폭. 남이 나한테 피해를 준 만큼 나도 남에게 피해를 줌. 안갚음.
만델라는 용서와 화합을 위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립했어요. 진실은 아픔이지만 침묵은 죽음이다. 진실, 참진, 열매실, 거짓이 없는 사실.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이런 표어를 내걸었어요. 그러고는 청문회를 열어 흑인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살해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체를 태운 충격적인 사건들을 파헤쳤어요. 오, 세상에.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고문한 백인 경찰들도 똑같은 고통을 맛보게 해야 한다. 흑인들은 큰 충격을 받고 울분을 터뜨렸어요. 충격, 찌를 충, 칠격, 슬픈 일, 뜻밖의 사건으로 마음에 심한 자극을 받음. 하지만 만델라는 위원회가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잊지 않기 위해 만들어졌음을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그리고 흑인들이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설득했어요. 처음에는 분노하던 흑인들도 차차 만델라의 말에 따랐어요. 결국 만델라는 백인 정부에서 인권을 짓밟은 사건들을 낱낱이 밝혀 피해자에게는 배상과 명예회복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진실을 고백한 백인들에게는 용서를 베풀었어요. 럭비는 남아프리카에서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이었어요. 백인들은 흑인을 때리면서 의뢰하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럭비를 하고 있어. 매맞는 흑인을 럭비공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1995년 요하네스버그에서 럭비 월드컵 결승전이 열렸어요. 만델라는 녹색의 럭비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천천히 경기장에 들어섰어요. 경기장, 다툴경, 제주기, 마당장, 경기를 할 수 있는 설비와 관람석을 갖춘 곳. 관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로 대통령을 맞아주었어요. 넬슨 대통령 만세! 남아프리카 공화국 만세! 이날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표팀은 강적 뉴질랜드를 꺾고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러자 서로 마주보는 것조차 꺼리던 흑인과 백인들이 어깨동무를 한 채 다 함께 승리를 축하했어요. 승리, 이길 승, 이로울 리, 전쟁이나 경기 등에서 겨루어 이김. 인종차별의 벽을 허물고 평화와 화합의 길을 찾은 넬슨 만델라의 신념이 마침내 결실을 거둔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또 다른 인성 다지기 1. 안내, 멀소, 바깥외, 친할 친, 내소 외친. 겉으로는 친한 체하면서 속으로는 멀리한다는 뜻으로 상대방의 호감을 얻으려고 거짓으로 꾸미거나 무성의하게 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소외친. 내소외친은 마음속으로 소홀히 하고 겉으로는 친한 체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진실하지 못한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어요. 중국 노나라의 다음과 같은 어리석은 임금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노나라 임금은 바다새를 종묘 안으로 데려와 술을 권하고 음악을 연주해주고 소와 돼지를 잡아 대접했어요. 하지만 바다새는 어리둥절해서 슬퍼하며 아무것도 먹지 않아 사흘 만에 죽고 말았어요. 중국의 사상가 장자는 이 이야기를 전하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소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노나라 임금이 바로 내소외친한 인물이라는 것이지요. 자신이 즐기는 술과 음식이 바다새에게도 좋을 것이라 착각하는 바람에 바다새를 죽게 만들었으니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결과가 이런 비극을 낳은 셈이에요. 소통을 하려면, 즉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면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잘 들어야 해요. 그래야 상대방도 나를 믿어주고 이해해 준답니다. 또 다른 인성 다지기 2. 구할 구, 한 가지 동, 있을 존,
다르리, 구동존이. 차이를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한다는 뜻으로 다른 생각은 일단 미뤄두고 서로 뜻이 맞는 부분부터 의견을 모으다 보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구동존이. 구동존이란 같은 것을 추구하되 다른 부분은 남겨둔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구동존이는 서경이란 책에 나오는 구대동 존소이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여기서 대동은 큰 틀에서 본 상대방과 나의 같은 생각이며 소위는 조그만 관점의 차이를 뜻해요. 대동소이하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크게 보면 같고 작은 관점에서 다르니 서로 이해하자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과 협상할 때 대동의 관점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조그만 차이는 나중에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자는 이 원칙은 중국인의 아주 오래된 전통이에요. 특히 중국의 정치가 주운래가 이 전술을 중국 외교의 제1원칙으로 삼은 것은 아주 유명하지요.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가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는 죽도록 싸우겠다고 한 유명한 말도 구동존이의 정신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친구와 깊은 우정을 나누려면 나와 상대방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할 때 비로소 참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랍니다.